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격술의 도함입니다. 이번 시간도 제1부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2개 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장간 속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 육격술은 풀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장간을 확실하게 외워두고 활용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격술을 이제 시작을 해서 실질적 사주를 풀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장간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장간 뿐만이 아니고 앞장 설명드린 상극과 상생 관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관행비시의 관계, 이 부분들도 사주를 풀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육격술에서는 좀 쉽게 굉장히 난해한 이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활용하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은 육격술을 풀어가는 어떤 모티브가 됩니다. 지장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데, 우리가 일반 바깥에서 정통명리도 보면 생하고 극하고 천간에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지장간 속에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장간을 우리가 암기를 하는데 좀 쉬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난해하겠지만, 우리 육격술을 좀 어느 정도 보신 부분들은 좀 그렇게 난해한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12개 지지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따져본다면 우리가 항시 이렇게 4개로 나눠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이 있고요. 여기는 묘, 진, 그 다음에 여기는 사, 오, 미, 그렇죠? 가을에는 신, 유, 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 자, 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2개의 지지인데, 12개 지짐이 순행을 하든 역행을 하든 항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대운을 풀어가든 연운을 풀어가든 오른을 풀어가든 이 12개 지지가 항상 사주를 분석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글자와 글자와 충돌, 어떤 글자와 글자 합되고, 그 다음에 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작용도 하지만, 그 모티브가 뭐다? 발판, 무대가 뭐다? 지지 12개의 지지라는 거죠. 지지 속에서, 근데 쉽게 그냥 여기 일본이냐, 한국이냐, 중국이냐, 미국이냐에 따라 그 생활 방식이 틀려지잖아요. 그렇지, 운세를 풀어가는 방식이 이 12개 지지에 의해서 조금씩 좌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12개 지지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봄에는 각과 을이 있어요. 여름에는 병화와 기조, 정화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경금하고 신금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임수하고 계수가 있죠. 지장간을 외움에 있어서 이 18개, 이렇게 둘, 이, 여섯, 8개를 먼저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앞장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12개 지지를 가지고, 이 12개 지지를 8개를, 천간 8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외우면 쉽다는 거예요. 대신에,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조금 처음에는 좀 낯설긴 하지만 자꾸 입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봄에는 갑을 있구나, 여름엔 병정이 있구나, 가을엔 경금, 신금이 있구나, 겨울엔 임수, 계수가 있구나를 먼저 해놓으면 쉽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인에는, 자, 인 지지름은
갑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는 갑, 병, 무 이렇게 해두면 되죠. 그죠? 갑병무. 보면은 이제 갑과 을이 있죠. 여름에 병하고 정하고 안에다 써버리자고요. 겨울에는 경금하고 신금이 있고 겨울에 임수, 개수가 있다. 요렇게 이제 8개, 4개의 계절에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쉽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갑을이 있다. 그러면 이 갑을 가지고 달에는 갑이 머리를 올라가요. 그죠? 갑이 올라서 갑병무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보면 갑을이신가? 갑은 갑병무, 을은 여기에 진토에 을개무 이렇게 쓰면 된다, 그죠? 이렇게요. 갑병무 쓰고, 그죠? 보면 갑과 을이 있다. 아, 갑은 갑병무구나. 을은 을개무구나.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는 거죠. 그죠? 갑을이니까. 여름에 병정이 있어요. 병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은, 아, 병경무구나. 이렇게. 병경무. 요렇게. 아, 사달 그러면 병경무구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토는, 정화는 어디로 간다? 정화는 밑으로 간다. 정, 을, 기, 이렇게 암기를 한다는 거죠. 자, 봄에는 양가는 갑병무, 을개무. 그러니까 봄에 생지이죠? 이내 생지잖아요. 생지에서는 아, 갑병무, 을은 을개무. 그 다음에 여름에 병정이 있죠? 병은 경무구나. 정은 을기구나. 이렇게 외워두신다는 거죠. 자, 가을은 볼까요? 가을은 경금이 있죠? 신달에, 그죠? 신달에. 이 경금은 신달에 먼저 올라가겠죠? 임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경임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신이죠. 신은 토왕절, 그죠? 요 신은 정무, 이렇게 되겠죠. 신정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좀 처음 봤을 때 어려울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주에 어차피 내 운명을 보든, 다른 사람의 운명을 보든, 사주를 빨리 보고, 빨리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좀 고수가 돼가면서, 또 그 다음에, 어떤 분석에 필요한 부분들, 요소들이죠. 이거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임수는 해수에 살죠. 인간모, 이렇게 되죠. 그냥 단어 외우듯이 그냥 외워버려요. 단어 외우듯이 그냥. 그러죠. 그 다음에 개수가 있는데, 개수는 축에 살겠죠. 개, 신, 기,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12개 지가 잘 따져보자는 거죠. 보면 갑과 을 있죠. 보면 갑병무, 을개무, 진토. 그러니까 사생지하고 사묘지죠. 왕계는 좀 빼놓고요. 그죠? 여름에 병과 정이 있어. 사달에는 병, 경무. 미달에는 정, 을기. 이렇게. 그 다음에, 경금은 가을달. 가을은 뭐가 되죠? 가을은 경일부터 시작하니까 임무. 신은 정무. 이렇게. 겨울의 임수는 갑무. 그 다음에 개수는 축토죠. 축토에는 개, 신기.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주를 풀어가는데 12개 지지, 12개 달, 이걸 달달달 외워야 될 상황이라면 대운 풀고 요는 풀고 오른 풀어 나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자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봄에는 갑과 을이 살아요. 갑은 갑으로 시작하죠. 갑병무. 그냥 외우세요. 갑병무. 을은 진토죠. 진토에는 봄에 생지와
묘지니까. 왕지는 잠깐 빼고요, 보류하고. 자, 요런 상황이 됐죠. 자, 그러면은 봄에는 을이 있잖아요. 갑은 갑, 병, 무. 그죠? 을이 머리 글자로 들어오죠? 을, 개, 무,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물론,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빨리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익혀두는 것이 현명하다. 왜? 안 잊어버리니까. 여름에 사달 딱, 그럼 지장간 따면 병화구나. 병, 경무. 그죠? 정화는, 여름에 정화는 미토의 정, 을기, 이렇게. 가을엔 경금, 신금이 살아요. 경금이 머리 글자가 오는 것이 경, 임무, 신달이죠. 가을에 술달, 그죠? 토왕절은 신, 정, 무, 이렇게. 그 다음 겨울에 임수, 개수는, 임수는 양간이죠. 임, 간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축토, 축월달, 그죠? 신금이죠. 개수죠, 참. 개수는 개, 신, 기,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봄에는 갑가을이 있으니까 갑병월, 계무, 여름에 병정이 있죠. 병경무, 정을기. 가을엔 경금, 신금이 있습니다. 경인무, 신정무, 그죠? 뒤에 무가 다 붙어요. 자축과 고미는 이제 기토가 붙지만. 자, 그 다음에, 겨울에 임수개수, 임개수죠. 임간무, 개신기. 해달은 임간무, 축달은 개신기. 이렇게 외워두면, 8개만 일단 외우면, 일단 시장간 다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쉽죠.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봄에 갑을이 있다. 갑병무, 을개무, 임달 그러면 갑병무가 올라와야 됩니다. 진달, 을개무입니다. 자, 여름에 병정이 있어요. 병경무, 정을기가 있습니다. 사달, 경인무, 병경무죠. 미달, 정을기. 가을에는 경금, 신금이 산다. 신달, 경인무, 경금이 집입니다. 그죠? 술달에는 신정무, 그죠? 겨울에 임수, 개수, 임가무, 해달 임가무죠. 그 다음에 축달, 개신기, 이렇게 되겠죠. 좌우묘는, 왕지는 왜 뺐느냐. 여기에서 조금 이 기존의 갑을병정, 경신임계에서 좌우묘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우묘는 왕지예요. 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논리적으로는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왕지는 좌우묘에서는 이 책에 있는 지장간, 밖에도 공부하신 분들도 지장간에는 묘에는 갑을, 여름에는 병정, 오에는 그 다음에 병기정이라고 이제 공부를 하시죠. 기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토를 살짝 빼고, 병정, 요렇게. 가을에 유달에는, 그죠? 가을에 왕지 유달에는 경금, 신금 있습니다. 겨울에 자달에는 임수, 개수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왕지에는 봄에 갑을, 여름에 병정, 가을에 경신, 겨울에 임계가 속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다른 게 들어있죠. 자, 다시 볼까요? 자, 봄에 묘달이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유달입니다. 겨울에는 자달이죠. 여름에 오달입니다. 이 자오, 묘, 유가 각 계절의 중앙 사왕지라고 하죠. 이 사왕지는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절에서 제일 대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운이 센 거죠. 봄에 봄 기운이 왕성할 때잖아요. 그죠? 봄이 인해로 시작해서 진에서 끝나잖아요. 이는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근데 묘는 가장 왕성할 때죠. 경십 지나서. 그 다음에 진달에는 이제 봄이 기울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름도 사달에 이제 시작해서 5달에 왕성했다. 미달에
지기 시작하고요. 가을도 신달에 시작해서 유달에 왕했다가 술달에 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겨울에, 해자축도 해에서 겨울이 시작돼서 자에서 왕했다가 축에서 기울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지는 왕지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도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어떤 이런 특성도 갖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지장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지장간에서 의미한다는 것은 각 계절에 봄에는 갑을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묘해는 갑과 을이 삽니다. 일단 갑과 을이 대표 주자예요. 묘에서 주관하는 게 갑과 을. 그 다음에 이 오에서 주장하는 거 여름에 병정이 살잖아요. 병정이 일단은 잘 한다는 거죠. 왜? 왕지에는 두 개 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달에는 경금하고 신금이 분명하게 자리를 한다는 거예요. 왕지에는. 이게 지장간 이렇게 써 있어요. 세계든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학파에서 공부를 하든 요거는 써져 있는 거다. 물론 요 위에는 병기전까지 있다고는 배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잠시 요건 빼고 이해하는 거죠. 자달에는 임수하고 계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사주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연월일 지지가 전부 다가 자원묘로 형성된 분들도 있고 월지일지가 자원묘로 똑같은 글자로 되는 경우도 있고 뭐 5년 5달 5일 5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딱 이거밖에 없으면 사주 풀어가기가 너무 힘이 들죠. 물론 천간으로 푸시는 분들이야 천간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무년, 무월, 무일, 무엇이 이렇게 돼버리면 난감하죠. 대략 난감이죠. 그럼 뭐 일기, 무슨 성상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그런 사람과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분들이 삶이 틀린가요? 표시가 나냐? 표시가 안 난다 이거죠. 그렇지만 기륭화복은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오묘유는 자기 계절의 양간과 음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2차적으로 또 다른 게 있죠. 뭐가 있느냐? 가을에 술토가 있습니다. 그죠? 겨울에는 축토가 있고 여름에는 진토가 있고요. 봄에는 진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미토가 있습니다. 이 토가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교차됩니다. 이 원리는 절처 봉생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는 절처 봉생입니다. 절처. 그러니까는 이 묘에서 천간 신금은 절처가 되고 유금에서 유달에서는 봄에 을목이 절처가 되죠. 그 다음에 오달에서는 계수가 절처가 되고, 그죠? 자달에서는 정화가 절처가 됩니다. 12운승으로 절이에요. 절태양 이렇죠. 거기서 절지입니다. 이 절지 때문에, 절처 때문에 토가 바뀌어서 붙어야 돼요. 물론 바깥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보시면 뭐 이런 학문이 다 있어, 뭐 이런 게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주를 감정해보고 직업군을 찾아내고 움직이고 용신 찾고 상신 찾고 사주를 풀어보신다면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사주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육기역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처가 되기 때문에 절처로 인한 자 봄의 절처가 뭐가 되죠? 봄의 묘의 절처는 신금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먼저 올라옵니다. 신 올라온 게 가을 토가 이렇게 와서 붙습니다. 신정무 이렇게. 그러니까 가을에 여기가
임무, 신정무 외워놓으셨잖아요. 술토가 지장간이. 그 지장간이 술토가 묘 밑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술토가 붙는 거죠. 술토가 묘 밑에 붙으면서 가불과 신정무가 묘달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불과 신정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좌우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신사해나 사생지나 사왕지는 그냥 지장 3개씩만 가지면 되는데 이 좌우묘는 항상 요 가불이 같은 오행을 하나로 보고 반대편 술토가 붙으니까 3개니까 이 자체로가 이게 4개가 되죠. 4개가 돼서 좌우묘 지장은 항상 4개씩 붙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난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갑과 을도 나눠서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같은 오행이라고 보고 목이니까요. 갑목, 을목이. 그리고 요 3개하고 합쳐서 4개 오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월지, 일지, 연지, 시지 다 틀리겠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뭐 분석하는 방법도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묘달, 갑과 을이 있구나. 술이 와서 상대편 가을에 와서 붙는다. 그래서 신정무, 갑을, 신정무, 요렇게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묘달생이다. 그럼 갑과 을은 생각이 나는데 신정무가 생각이 안 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그래서, 갑을 신정무, 묘달 신정무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갑을 생각하시면 쉽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달이에요. 오달이면, 오달의 절처가 뭐가 올라오느냐? 개수가 절처죠. 그래서 여기가 개수가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붙어요? 축이 붙는 겁니다. 개, 신, 기, 이렇게. 그래서 오달, 병정의 개신기가 붙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토가 여름에 미 밑으로 내려왔죠. 그렇죠? 그래서 축토는 외워놔야 임계할 때 임수는 임가모, 개수는 개신기. 그래서 오달 그러면 축토가 붙기 때문에 병정, 개신기 이렇게 외워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죠?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을목이 올라오죠? 여기가, 진토가 붙죠, 밑에가. 그러니까 여기가 을, 개, 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을, 유달에는, 을개무, 경신, 을개무, 요렇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 지장간 외우는 것도 사실은 1시간이면 다 외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거의 대다수 분들이. 그걸 어떻게 1시간에 외워요? 일주일 그래도 안 되는구만. 막 이렇게 되지만, 월지만 생각하시면 금방 외웁니다. 자, 자달에는 뭐가 올라오죠? 자달에 먼저 올라오는 거는, 미토가 올라오죠? 여름께 올라오니까. 그죠? 그래서 정화가 절처가 올라오니까 정을기 요렇게 되죠. 그래서 임계 정을기가 먼저 지장간에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여기 공간님 협소해서 인묘진 사원 미심세를 다 넣지는 못했고 이렇게 왕지만 따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를 쉽게 이제 이해하시는 방법이, 자, 묘에는 가불이 있어요. 오에는 병정이 있어요. 유에는 경신이 있어요. 자에는 임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는 요 밑에를 지하실 이래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지장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장간과 지하실로 외워두는데, 묘달 그러면 가을 토보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유달 그러면 봄토를 생각, 맞은편 토를 끌고 오는 거니까. 이때 절처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나중엔 절처를 배우시겠지만 지금은 그냥 끌고 온다고만 생각하시고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묘의 왕지는 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봄, 여름 바뀌고 가을, 겨울 바뀝니다. 자, 그럼 묘달이면 가을 술토가 따라온다. 오달이면 여름이죠. 겨울 축토가 따라온다. 유달, 봄에 진토가 따라온다. 인묘자까지 다 따라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자달 그러면은 여름에 미토가 따라온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지하실이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주를 풀어갈 때 묘달, 올해 이제 묘년이잖아요. 묘년 딱 그러면 벌써 가불과 신정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다른 공부를 하신 분들 와서 많은 이제 이의를 제기하시고 뭐 그런 것 있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대입을 해서 풀어보고 사주를 풀어봤을 때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딱딱딱딱 맞아야 됩니다. 사주가. 올해 무슨 일, 몇 월 달에 무슨 일, 그 다음에 올해 전반적으로 어떤 일, 뭐, 길흉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 문서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기타 등등 우리가 주변에 많잖아요. 궁금한 일들이. 왜, 마음은 급하고, 발은 늦고 이러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운세를 풀어갈 때 계묘년 하면 계묘, 천간의 계묘, 지지의 묘만 갖고 풀어지는데 그렇게 풀으면 잘 안 풀어진다는 거죠. 1년에 일어나는 일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1년에 일어나는 일을 단지 그 두 글자로다가 표현해서 풀어낸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물론 월운에서도 두 글자 있고 대운은 두 글자 있지만 그걸 가지고 계묘년에 일어나는 1년 365일 12달 일어나는 일을 계묘 두 글자 가지고 해석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요런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가불 신정무라는 글자를 가지고 1년 운세를 풀어갈 때는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도출해낼 수가 있고 분석해낼 수가 있고 해석해낼 수가 있고 미리 감지를 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 지장간을 빼놓고 설명을 한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장간이 연지에도 있고요. 월지에도 있고요. 일지에도 있고 시지에도 있습니다. 천간이는 일간 뺀 세 글자 갖고도 힘든데 월지하고 기저 네 글자 갖고 힘든데 이 많은 글자를 해석하는 방법도 또 다른 방법이 또 있겠죠. 더 쉽게 그죠? 더 단순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외우는 거는 뭐뭐가 외운다? 이 12개의 지지 중에 지장간만큼은 확실하게 외워두자. 이거 원리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앞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저긴 바뀌시면 요 옆에 전화번호 나가죠? 전화번호 안 나가나요? 아, 여기 나가나요? 요 옆에서 전화번호 나오면 거기에다 전화하시면 그죠? 모르시는 부분 상담하고 막히는 부분 전화하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공부에 관한 것은 물어보신다면 이거 뭐 돈 내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공부하시는 분 답답하시는 거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답답은 전화할 때도 없어요. 그래서 전화해서도 물어보시면 제가 상담도 어떻게 해서 외우신다 쉽게 외운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하시고 또 공부하시다가 또 사주 궁금하시면 또 전화하셔서 또 물어보시고 그죠? 아 그때 사주 물어볼 때는 상담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묘달, 좌우묘에서 묘달은 일단 가을 토부터 생각해내자. 신정무, 그 다음에 가벌, 그죠? 오달 그러면 겨울 토부터 생각하자. 개신기, 병정, 이렇게 먼저 익히 두시면 쉽다는 거죠. 가을에 유달 그러면 을개무, 봄토, 을개무, 경신, 이렇게 외워두는 거죠. 겨울에 자달 그러면 여름에 토, 미토, 정을기, 그죠? 정을기, 임캐 이렇게 외워두는 것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합니다. 왜 외우더라고 그러냐? 왜 자꾸 그러냐? 써놓고 보면 되지. 아니에요.
써놓고 보면 사주가 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사주 공부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만나보다가 다 사주 공부한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앉아서 노트 피고 다 적어서 쓸 거예요. 적는 시간에요. 이렇게 쳐다보고 벌써 불신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요새 많이 스마트폰 앱을 보니까 앱을 딱 펴놓고 딱 보고 덮고 이게 뭐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도 외웠고 여러 가지 다 외웠잖아요. 근데 12개밖에 안 되는 거 지장간. 그것도 원리를 따라 외우면 갑을 병정 경시 임기 원리를 따라 외우면 금방 외워지잖아요. 그럼 신달 그럼 경인무 그죠? 인달 갑병무 사달 병경무 해달 인간무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자오미는 상대편 토부터 읽어주고 토부터 봄에는 을개무 여름엔 정을기 가을엔 신정무 겨울엔 개신기 이렇게 돼 있죠. 갑을 병정 경시 임기. 그 다음에 봄에 묘는 신정무 갑을 오는 개신기 병정 기죠. 유는 을개무 봄토 을개무 경신 기죠. 그 다음에 자는 여름에 정을기 임기 이렇게 외우면 쉽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요걸 외워두시면 사주를 분석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고 사주가 갑자기 싹 늘어납니다. 그거 뭐 있는데 뭐다 이렇게 되죠. 진짜 물론 사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나가면서 일단은 집을 짓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듯이 우리는 공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도구를 이렇게 연장을 챙겨오는 거죠. 물론 지장간, 절처, 임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렇게 외워두면 사주 풀이가 훨씬 쉽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빌면서 일기역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궁금하시면 전화하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